현대의 급박한 삶의 리듬 속에서 여러분은 멈춰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나요? 내 인생이 왜 이런 모습일까? 왜 어떤 사람은 눈부시게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까? 왜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장수하고 어떤 사람은 자주 아프고 병에 시달릴까? 왜 어떤 사람은 사랑받고 존경받지만 어떤 사람은 무시당하고 멸시당할까? 이런 질문들은 한 개인을 괴롭히는 것만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인류 전체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일 걱정 추구의 흐름에 휩쓸려 가장 중요한 일을 잊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삶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며 우리 운명을 지배하는 법칙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바다 위를 표류하는 배와 같아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인생이라는 배를 행복의 항구로 조종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고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깊은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바로 명상입니다. 고요함의 예술이자 영성의 과학이며 만사 만물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명상은 낯설거나 신비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은 조용히 앉아서 고르게 숨쉬며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요한 순간들에서 그들은 마음이 흔들림을 멈추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가라앉을 때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깨달음의 세계 자신과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명상이 부처님에 의해 발전되고 완성되었을 때 그것은 깨달음에 이르고 일상생활의 혼란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되찾는 완전한 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앉아서 명상하는 것이 단순히 휴식이나 긴장 완화 방법이 아니라 진정으로 멈춰서 내면으로 돌아가 우리 각자 안에 깊숙이 숨겨진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명상하는 순간들에서 마음이 고요하고 명료해질 때 우리는 놀라운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결과는 과거의 행동 말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이 가져다주는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우주의 모든 현상을 지배하는 법칙인 인과법칙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과법칙은 낯설거나 복잡한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자연의 가장 작은 현상부터 우주의 가장 거대한 변화까지 지배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단순한 원리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렌지 씨를 땅에 심으면 당연히 오렌지 나무가 자라나지 사과나무나 배나무가 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싹트고 나무가 되려면 충분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흙, 물, 햇빛, 공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조건들을 연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에서도 우리의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생각은 마음의 밭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이 씨앗들은 충분한 연이 갖추어질 때 싹을 틔우고 우리에게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좋은 씨앗들, 즉 좋은 행동, 좋은 말, 좋은 생각을 뿌리면 좋은 결과를 거둘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씨앗을 뿌리면 원하지 않아도 나쁜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인과법칙이 삶의 모든 면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건강과 수명부터 재산과 부외모와 명성 사회적 관계까지 모든 것이 이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무도 인과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가장 높은 수행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점은 단지 이것입니다.
범부들은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해서 함부로 원인을 만들고 나쁜 결과를 받을 때 운명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반면 깨달은 이들은 인과 법칙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행동 말 생각에 매우 신중합니다. 선종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식이 높은 스님이 있었는데 인과 법칙에 대해 잘못 이해하여 높은 수행자는 인과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500생 동안 여우가 되어야 했습니다. 어떤 선사가 대수행자는 인과 법칙을 명료하게 아는 사람이지 인과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과 법칙에 대해 미혹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나서야 여우 몸에서 해탈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과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과 높은 수행자라도 가져야 할 신중함을 보여줍니다. 불교 경전, 특히 업보차별경에서 부처님은 삶의 서로 다른 결과들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원인들을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칙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얻고 싶어하는 3가지 측면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건강과 장수, 부유함과 번영, 그리고 아름다움과 타인의 존경입니다. 이런 결과들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원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의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 어떻게 능동적으로 좋은 씨앗을 뿌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운명이나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선택을 통해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 법칙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숙련된 농부가 되어 마음의 밭에 뿌릴 가장 좋은 씨앗들을 선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인과 법칙의 비밀들을 탐구하는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의식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이해할 때 우리는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방법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명상의 본질과 깨달음의 길 명상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법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명상은 훨씬 더 깊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명상은 원래 선정이라는 산스크리트에서 나온 말로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집중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중하는 것 이상으로 명상은 우리의 의식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깊은 지혜와 통찰을 얻게 해주는 수행법입니다. 고대 인도에서 명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실천되어 왔습니다. 요가 전통에서도 힌두교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명상법들이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명상이 주로 마음의 평온을 얻거나 신비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기존의 명상법들을 더욱 체계화하고 발전시켜서 단순히 일시적인 평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완전한 수행 체계로 완성시키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명상은 3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계율입니다. 올바른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 마음의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신 집중입니다. 산만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깊은 집중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혜입니다. 집중된 마음으로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이 3 요소가
조화롭게 발전할 때 명상은 단순한 정신 수양을 넘어서 완전한 깨달음의 길이 됩니다. 이때 수행자는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고 세상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되며 고통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서 그것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명상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스트레스는 증가했습니다. 외부 세계에 모든 관심을 쏟느라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상은 우리에게 귀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로 멈춰서서 내면을 들여다보는 기회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항상 어딘가로 달려가고 무언가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자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명상할 때만큼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과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평소에는 놓치고 지나갔던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그 생각들이 어떻게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너머에 변하지 않는 깊은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세상의 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나와 남, 내 것과 남의 것을 명확히 구분하며 살아가지만 깊은 명상 상태에서는 이런 구분들이 실제로는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고정불변한 나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몸과 마음의 흐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깊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합니다. 명상은 하루아침에 마스터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예술입니다. 인과법칙의 과학적 이해 명상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지고 명료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과법칙의 작동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철학적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을 몸소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과법칙 또는 업보의 법칙은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종교적 믿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인과법칙은 우주를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입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나 에너지 보존의 법칙 같은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 인과법칙의 적용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힘을 가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이 일어나고 에너지는 형태만 바뀔 뿐 절대 무에서 유가 되거나 유에서 무가 되지 않습니다. 심리학 분야에서도 인과법칙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기본 전제는 우리의 생각이 감정을 결정하고 감정이 행동을 결정하며 행동이 다시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의업구업 신업의 상호작용과 매우 유사한 개념입니다. 사회학에서도 개인의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환경이 다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합니다. 이 역시 광의의 인과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법칙은 이런 현세적인 차원을 넘어서 전생과 후생까지 포괄하는 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이 부분은 과학적으로 직접 입증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현세에서의 행동과 결과의 관계는 충분히 관찰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직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신뢰를 받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한다는 것,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성과를 거둔다는 것 등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과관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인과관계가 항상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야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연의 중요성입니다. 씨앗 하나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적절한 토양, 충분한 수분, 적당한 온도, 햇빛 등 수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동이 결과로 나타나기까지도 다양한 내적, 외적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때때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나쁜 결과를 받거나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더 긴 시간 범위에서 보면 인과 법칙은 예외 없이 작동한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이해는 우리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지금부터 좋은 원인을 만들어 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현재 좋은 상황에 있더라도 교만하거나 방심해서 나쁜 원인을 만든다면 언젠가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건강과 장수의 비밀 사람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 중 하나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과 조기 사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장수하고 어떤 사람은 젊어서부터 병에 시달리다가 일찍 세상을 떠날까요? 불교 경전에 따르면 건강과 수명은 우연히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명확한 원인이 있으며 우리의 과거 행동이 현재의 건강 상태를 결정합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수명이 짧은 원인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직접 살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살생을 권하거나 살생을 칭찬하거나 적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도 모두 건강과 수명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직접적인 살인은 물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의외로 많은 생명을 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벌레를 죽이는 것, 낚시나 사냥을 즐기는 것, 필요 이상으로 많은 고기를 먹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더 미묘한 차원에서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실패를 기뻐하는 마음, 경쟁자나 적의 불행을 바라는 마음, 폭력적인 영화나 게임을 즐기는 것 등도 넓은 의미에서 생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몸을 해치는 행위도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음주, 흡연, 약물 사용 불규칙한 생활 과로 등은 모두 자신의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들입니다. 반대로 건강하고 장수하는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하고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생명체를 구해주거나 치료해주거나 생명을 위험에서 구출하는 행동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현대적인 적용으로는 채식을 실천하는 것, 동물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의료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을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 행위도 중요합니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건강한 음식을 나누어 주거나 운동을 함께 하거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도움을 주는 것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은 그 자체로 강력한 치유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사랑의 감정이 면역력을 강화하고 치유를 촉진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에서도 이런 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자무병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진 사람은 병이 없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충효를 강조하는 문화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관념도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 연구들도 이런 전통적 지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 긍정적 사고의 치유 효과, 사회적 지지의 건강 증진 효과, 감사와 자비 실천의 면역력 강화 효과 등이 계속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수마을로 유명한 지역들을 보면 단순히 공기가 좋고 물이 깨끗한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삶, 서로 돕는 문화, 자연과의 조화로운 생활 등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삶의 방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능한 한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완벽한 채식이 어렵다면 최소한 육식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명을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돌보아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휴식 등은 모두 자신의 생명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실천해야 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것, 친구들과 건강한 활동을 함께하는 것, 지역사회의 보건활동에 참여하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넷째,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기르고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들이 쌓여갈 때 우리는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업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질병을 완전히 피할 수 있다거나 무한정 오래 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 가능한 한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와 번영의 법칙 사람들의 두 번째 큰 관심사는 경제적 풍요로움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고 쉽게 부를 축적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경제적 상황 역시 우연히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와 가난 모두 과거의 행동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먼저 가난의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빌린 것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모두 도둑질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탈세 횡령, 사기 표절, 저작권 침해, 임금 체불 바가지, 요금 과대 광고 등이 모두 넓은 의미의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심지어 회사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시간이나 자원을 사용하는 것, 대중교통에서 부정승차를 하는 것, 공공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 등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부모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였는데 부모의 돈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거나 낭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업을 만든다고 여겨집니다. 또 다른 원인은
다른 사람의 경제적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성공한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 등이 모두 자신의 경제적 발전을 막는 부정적 업을 만들어냅니다. 종교적 관점에서는 삼보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큰 업보를 만든다고 합니다. 사찰이나 종교단체의 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종교 활동으로 모은 기금을 남용하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그렇다면 부와 번영의 긍정적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베풀음과 나눔의 실천입니다. 자선활동, 기부봉사 등을 통해 자신의 재물과 시간 노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베푸는 양의 크기가 아니라 진심과 기쁨이 담긴 마음입니다. 부모에 대한 경제적 효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가장 확실한 부의 증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경제활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정당하게 돈을 벌고 약속을 지키며 신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질투와 시기 대신 다른 사람의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들의 성공에서 배울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태도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부의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업 기회를 주거나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성공한 기업가들을 보면 이런 원리들을 실천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성공 후에 사회 환원을 중시하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며 정직한 경영을 추구합니다. 또한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려고 노력합니다. 현대 경영학에서도 이런 가치들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ESG, 경영 사회적 기업, 공유가치 창출 등의 개념들이 주목받는 것도 결국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번영하는 길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경영 성과를 거둔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직원 만족도가 높은 회사 고객, 신뢰도가 높은 회사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회사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얻고 좋은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정직한 경제활동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않고 약속을 지키며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둘째, 베풀음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큰 기부가 어렵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되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시간, 지식, 기술 등도 모두 베풀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범위에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질투와 시기는 자신의 발전을 막는 독이 되므로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의식적으로 축하와 배움의 마음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직접적인 경제적 도움이 어렵다면 정보 제공, 소개 격려 등의 형태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천들이 누적될 때 우리는 부와 번영을 위한 긍정적인 업을 쌓아가게 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넘어서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풍요로움을 창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존경의 근원 사람들의 세 번째 관심사는 아름다운 외모와 타인의 존경입니다.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아름다운 모습과 품격 있는 인상은 인간관계에서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름답고 품격 있는 모습을 갖고 있으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까요? 이 역시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행동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먼저 못생기고 존경받지 못하는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분노와 증오의 마음입니다. 자주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복수심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점차 인상이 험악해지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어려워합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도 외모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남을 속이고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신뢰할 수 없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부모에 대한 불효도 외모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품격을 잃고 천박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인이나 스승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고 덕이 높은 분들을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품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외모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것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타인의 단점을 지적하고 놀리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도 그런 다우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아름답고 존경받는 긍정적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와 자비입니다. 항상 온화하고 친근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연민을 베푸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기운을 갖게 됩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도 외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얼굴에 온화한 빛이 나고 품격 있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의복이나 장신구를 베푸는 것도 아름다움을 증진시키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름답게 차려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자신도 아름다워질 수 있는 원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찰이나 공공장소를 청소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도 외모와 관련이 있습니다.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아름다워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불쌍하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동정하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따뜻하고 매력적인 인상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증진시키는 방법입니다. 남의 장점을 발견하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됩니다. 한국 문화에서도 이런 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곱다, 인상이 선하다, 품이 있다 같은 표현들은 모두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모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진짜 모습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타고난 외모의 영향이 크지만 중년 이후에는 그 사람의 성격과 마음가짐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선량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온화하고 품격 있는 모습을 유지하는 반면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험악하고 추한 모습이 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들은 얼굴 근육을 경직시키고 피부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즐거운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미소를 만들고 생기 있는 모습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는 자신감을 높이고 매력적인 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빛이 나는 것 같은 아름다움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의 평화를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내면의 고요함을 키우고 분노나 증오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운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꾸준히 실천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해서 칭찬해주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셋째,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외적인 효도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넷째,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집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공공장소를 아름답게 만들며 자연을 보호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물질적 도움이 어렵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라도 베풀어야 합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과 장점을 인정하고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질투나 시기 대신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실천들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하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연의 중요성과 타이밍 인과 법칙을 이해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연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씨앗이 있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토양물, 햇빛, 온도 등의 조건이 갖춰져야 비로소 씨앗이 싹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즉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내적, 외적 조건들이 성숙해야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조건들을 연이라고 합니다. 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연, 소연, 무간연, 증상연 등 복잡한 분류가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직접적인 조건과 간접적인 조건,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베풀물 실천한 선업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노력, 적절한 시기, 좋은 파트너 시장 상황, 경제 환경 등 수많은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야 성공이라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이해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좋은 씨앗을 뿌렸다면 지금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좋은 연이 갖춰져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좋은 상황에 있더라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좋은 업력으로 현재 잘 지내고 있더라도 지금부터 나쁜 씨앗을 뿌린다면 언젠가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연의 개념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좋은 일을 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생명을 구하고 자비를 베푸는 선업을 쌓는 것과 동시에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 스트레스 관리 등 현실적인 노력들도 함께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적 풍요를 원한다면 베품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과 함께 자기개발, 성실한 근무, 올바른 투자, 좋은 인간관계 형성 등의 현실적 조건들도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름답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과 더불어 외모 관리 교양 쌓기, 예의 범절 익히기, 인격 수양 등의 구체적인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복해상수의 개념입니다. 복을 짓는 것과 지혜를 기르는 것, 정신적 수행과 현실적 노력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타이밍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고 좋은 조건이 갖춰져도 때가 아니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년, 때로는 몇십 년이 지나서야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당장은 고생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더 긴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인과응보의 법칙이 작동한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연만족이라는 개념이 그것인데, 당장의 작은 즐거움을 포기하고 더 큰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리효과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지속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업도 마찬가지여서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첫째,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당장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꾸준히 좋은 씨앗을 뿌리면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현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신적 수행과 현실적 노력을 균형 있게 병행하고 내적 성장과 외적 조건 개선을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넷째,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만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절망하지 말며 항상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현대적 적용과 실천 방법, 그렇다면 이런 고대의 지혜를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맞는 실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강과 장수를 위한 현대적 실천법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한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완전한 채식이 어렵다면 최소한 육식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명을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벌레 한 마리라도 함부로 죽이지 않고 가능하면 밖으로 내보내주거나 피해가지 않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동물보호 단체나 생명구조 활동에 관심을 갖고 후원하거나 참여합니다. 직접 참여가 어려우면 정기 후원이라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표현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사나 간호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돌보는 것도 생명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건강을 챙기고 건강에 대한 정보를 나누며 함께 건강한 활동을 합니다. 혼자만 건강하려고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건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재활용을 실천하며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등 지구 생태계의 건강을 위해 노력합니다. 다음으로 부와 번영을 위한 현대적 실천법들입니다. 무엇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경제활동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탈세, 사기, 횡령 등은 물론이고 작은 부정행위나 불법행위도 피해야 합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신뢰라는 더 큰 자산을 얻게 됩니다. 베풀물 생활화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기부 자원봉사, 재능 나눔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에 대한 경제적 효도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범위에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습니다. 질투나 시기 대신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그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상생의 기회를 찾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나 사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직접적인 도움이 어렵다면 정보 제공, 소개, 추천 등의 방법으로도 도울 수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를 실천합니다.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약속을 지키며 상대방의 이익도 고려하는 윈윈의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윤리적 소비에 관심을 갖습니다.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함께 창출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름다움과 존경을 위한 현대적 실천법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기르기 위해 명상이나 요가 기도 등의 수행을 합니다. 하루에 10, 20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갖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만듭니다. 분노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화가 날 때 즉석에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시간을 갖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대합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꾸준히 실천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자녀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참여합니다. 집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고 꽃이나 나무를 심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입니다. 물질적 도움이 어렵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 격려의 메시지라도 전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 능력, 노력 등 다양한 면에서 좋은 점을 찾아서 인정해 줍니다. 자기 개발에도 꾸준히 노력합니다. 독서, 학습, 문화 활동 등을 통해 내면을 풍부하게 만들고 대화할 때 깊이 있는 내용을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예의 범절과 매너를 익히고 실천합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행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인과 법칙의 현대적 증거들, 흥미롭게도 현대 과학 연구들이 인과 법칙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나 기부 등 이타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길고 행복감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면역력이 강하고 스트레스 수준이 낮으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UCLA의 연구진은 친절한 행동을 하면 뇌에서 옥시토신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시건 대학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의 연구에서는 정직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보다 스트레스가 적고
인간관계가 좋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인이 된 후에도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더 좋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불교에서 수천 년 전부터 가르쳐온 인과법칙이 결코 비현실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자연의 법칙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런 연구들이 전생이나 내생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세에서 우리의 행동과 그 결과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실제 사례들, 한국 사회에서도 인과법칙의 작동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성공한 기업인들이 부모에 대한 효도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성공한 후에도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고 그 효성이 더 큰 성공과 존경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보다 더 큰 손실을 보거나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꾸준히 자선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거나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일들도 자주 목격됩니다. 의료진, 교육자, 사회복지사 등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보호, 동물보호, 사회봉사 등에 꾸준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유지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례들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다른 요인들이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들이 너무 자주 너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미래를 위한 실천 계획.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과법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단기 계획 1개월 1년 매일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선행을 실천합니다.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도움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여 선업의 습관을 만듭니다. 주 1회 이상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드리고 월 1회 이상은 직접 뵙거나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정해서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금액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매일 10분 이상 명상이나 조용한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분노나 부정적 감정이 일어날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잠시 시간을 갖는 습관을 기릅니다. 6초만 참으면 분노의 강도가 현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하루에 최소 한 번은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합니다. 중기계획 1년 5년 자신만의 봉사활동 분야를 정해서 꾸준히 참여합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전문적인 능력을 기르고 그것을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가족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들어갑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형제자매와의 우애를 깊게 하며 자녀가 있다면 좋은 가르침을 전수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는 대로 더 큰 베풀음을 실천합니다. 단순히 돈만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노력, 지혜 등을 함께 나누어 줍니다.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씁니다. 정기검진, 운동, 식습관 개선 등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합니다. 인격 수양을 위한 학습을 지속합니다. 독서 강의, 멘토링 등을 통해 지혜를 기르고 품격을 높입니다.
장기 계획 5년 이상 인생의 목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정합니다. 개인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도 함께 고려합니다. 후진 양성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 경험한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여 선순환이 계속되도록 합니다. 가문의 가풍을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갑니다. 자신에 대해서 좋은 전통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집안 전체가 선업을 쌓는 가문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사회적 영향력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합니다. 위치와 영향력이 커질수록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영적 성장을 지속합니다. 명상 수행 깨달음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마음가짐의 변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인과법칙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받는다는 기계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진정한 이해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결국은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안다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을 나 자신처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좋은 상황에서도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환경이나 타인의 탓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가야말로 인과법칙에 대한 이해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며 동시에 더 겸손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결론, 인생을 변화시키는 지혜. 지금까지 우리는 명상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인과법칙의 신비로운 작동과 그것이 우리 삶의 건강부, 아름다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의 건축가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생각, 말, 행동이 미래의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든 현재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과법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교만하거나 방심해서 나쁜 씨앗을 뿌린다면 언젠가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명상을 통해 이런 깊은 지혜를 체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양심과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아름다우며 풍요롭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위대한 여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갖고 명상하며 인과법칙의 작동을 관찰해 보십시오. 작은 선행부터 시작해서 점차 더 큰 베풀물 실천해 나가십시오. 부모님께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이며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분노와 욕심을 줄여나가고 자비와 지혜를 확장해 나가십시오. 이런 실천들이 쌓여갈 때 여러분은 5년 후, 10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건강하고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답고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성장입니다. 더 평화롭고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명상과 인과 법칙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기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가 더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지혜를 실천할 때 그 영향은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사회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선의 파급 효과가 확산될 때 우리는 모두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때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십시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주의 위대한 법칙이 여러분 편에서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건강과 장수가, 풍요와 번영이, 아름다움과 존경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실현해가는 보람찬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명상과 인과 법칙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지혜의 빛이 밝게 비치고 자비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며 평화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